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박한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그 신현호 위원님 모시고 차트 읽어주는 남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야구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결국은 이제 너무 부끄럽게 끝났던 인간의 민낯을 봤던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야구라는 소재 자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야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리고 이게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좀 새로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발칙한 경제를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조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댓글 잘 안 달리거든요. 근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춤추는 스키마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주제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신현호 위원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 시간은 야구로 한번 풀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신현호 위원님이 쓰고 연재하고 계신 글 중에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길이 갔던 거는 밖에서 똥 싸는 얘기입니다. 아, 진짜요? 네, 길에서 똥 싸는 얘기. 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야외 배변? 야외 배변?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그 야외 배변이라는 행위는 우리한테는 지금 좀 낯선 행위기는 해요. 그렇죠. 그 야외에서 배변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시에서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야외 배변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게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회의 경제적인 것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새로워서 자세한 얘기를 신현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길에서 똥 싸는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좀 웃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길에서 똥 싸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그러면 궁금한 게요. 야외 배변이 중요해요? 국제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야외 배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국제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길에서 똥 싸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들어봐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야외 배변이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혹시 사료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빈번히 등장하는 사설이 길거리에서 똥 싸지 말라라는 사설에서요? 사설이. 길거리에서 제발 똥 싸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개몽 지식인들이 제가 뭐 그 신문에도 약간 썼지만 이 독립신문 사설에 있었던 기사예요. 이게 독립신문이라 그러면 뭔가 되게 무거운 느낌인데 거기 보면 뭐 너도 나도 길에다 똥을 싸고 그래서 그게 다 지하로 스며들고 우물물이라고 하는 게 다 이게 말하자면 다 똥물이다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 안 걸릴 리가 있겠느냐. 제가 독립신문 톤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 박사님 쓰시는 건데 도성 안에 있는 우물을 보거두면 모두 대소변의 거름물로 화한 것이라. 그물을 정한 유리항에 담아놓고 조흔 현미경으로 그물을 비추어 볼 것 같으면 물 가운데 반드시 무수한 버러지가 있을 터이니 그런 물을 먹고서야 인민들이 어찌 병 없기를 바라리오. 정말 진지하게 길에서 똥 싸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국제기구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야외 배변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100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혹시 나와 있어요, 이게? 유엔에서 추계한 걸로는 그 중에서 말하자면 야외에서 배변을 보는 인구의 인구가 뭐 작게 보는 사람은 9억, 많이 보는 사람은 11억, 평균 10억 정도의 인구는 여전히 야외에서 배변한다. 5명 중에 1명은 야외 배변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60억 명 중에서 18억 명, 약 3분의 1 정도는 똥물이 스며들어서
거름화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3분의 1은 똥 싸서 더럽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오염되어 있는 물을 여전히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도는 그럼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도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엔에서 네. 이 야외 배변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똥을. 네,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네. 유니세프하고 그다음 국제보건기구인 WHO가 조인트로 같이 요 과제만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이 해마다 이걸 다 조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개선책을 내고 하는데 가장 최근 그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상대적으로 고소득 국가는 네네. 문제가 없고 저소득 국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별로 야외에서 배변을 보는 비율을 정리한 건데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네. 첫 번째 국가는 저도 이런 나라 이름이 있는지 처음 들어봤는데 에리트리아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국가고 여기 60%가 넘더라고요. 60%야. 네. 그리고 뭐 니제르, 차드, 남수단, 베닌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가 모두 다 아프리카 국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부분에 작게 우리 사실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어느 위치인지 잘 모르는데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0개 국가가 모두 아프리카예요. 근데 만약 한 10등쯤 되면 40%를 약간 넘습니다. 그게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10등인데요. 네. 또 국제사회가 유별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예요. 인도요? 근데 인도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뭐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소득이 낮지만 그러니까 인도도 여기 보시면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야외 배변 비율이 가장 최근 2015년도 가장 최근에 공개된 통계인데요. 네. 40%입니다. 와, 인도조차도. 인도는 그래도 브릭스 국가고 신흥국 중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국가인데. 그렇죠. 그리고 인도는 인구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야외 배변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인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아닌 게 어디야. 네. 인도가 일단 야외 배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 알게 됐고, 그러면 인도에서는 야외 배변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위생상의 문제일 거고요. 사실 위생상의 문제는 조금 더 확산시켜 보면 이제 건강이 되는 거고, 건강은 결국 사망률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그렇습니다.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사망률이 실제로 그게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사망률로는 잘 안 하고 그 보건학자나 위생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영아 사망률입니다. 병에 약한 병균의 아이들 아이들의 사망률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서 사망하는 거는 보건 이슈가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전쟁, 생활 습관, 뭐 소득, 전쟁, 그다음에 생활 습관, 뭐 흡연,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변수가 많아져요. 교통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영아 사망률은 무지하게 이제 중요한 변수인데요. 100명당 2015년에 3.5명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아니, 인도. 인도에서요? 네네. 2015년도 기준으로. 네네.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아 사망률이 일단 인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소득에 비해서 높았다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도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인도 패러독스. 네,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도는 이제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를 하다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내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전이 벌어진 이유가 종교 갈등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무슬림하고 힌두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스리랑카까지 하면 이제 불교까지. 그래서 이제 4개 나라로 결국 쪼개졌는데요. 인도 아대륙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인도는 힌두가 메인스트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힌두가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힌두가 다른 교육 집단에 비해 소득이 뚜렷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이제 말하자면 사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핵심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집단이 못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외 배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소득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거가 높을수록이라는데 아까 힌두교는 그렇다고 하는데 왜
40%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래서 패러독스라고? 네, 이 패러독스가 뭐냐면 네. 절대적인 수준이 높은 뿐만 아니라 이게 인도의 본래 패러독스는 야외 배변의 문제는 아니었고 네. 소득이 높은 메인스트림 힌두가 왜 소득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무슬림보다 영아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러니까 힌두 집안의 아이들이 무슬림 집안의 아이들보다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강남 지역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남 지방이 예를 들면 저 시골에 있는 농촌 지방보다 영아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나와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모든 통계에서 다 조사가 되니까. 인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굉장히 황당한 일이 일단 그렇죠. 벌어진 거고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인도 영아 사망률에 관한 이제 인도 파라독스다라고 해서 이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밝혀야 되는 게 뭐 보건학자와 인류학자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 낚이는 경제학자들의 숙제가 된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야외 배변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똥을 싸고 있는가. 네. 그런데 인도를 가봤더니 인도에서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이 사망하더라. 네. 그럼 이걸 연결 지어 보면 인도에서는 고소득층이 밖에서 똥 싸더라는데 이건 맞아요? 뭐 그렇게 연결이 결국 됩니다. 인도의 고대 경전에 그런 고대 경전. 네,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집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집에 사원을 모시지 않습니까? 네. 그 힌두는 집에 사원을 모셔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모십니다. 네. 이건 뭐 너무 당연히 그 종교의 고유한 종교 행위니까 네네. 이거는 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만약에 네가 집 혹은 내부 혹은 집 근처에서 네가 만약에 대변을 보면 똥이 굴러다니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집 그리고 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신전을 영적인 측면에서 오염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을 집에서 모시니까 네. 집에서 똥 싸지 말고 나가서 똥을 가서 싸라. 싸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산소 가잖아요. 네네. 산소 가는데 이제 그게 또 산소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마땅히 배변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우리 할머니 계신 산소보다는 저쪽 산에 가서 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산에 가서 싸는데 그쪽에 다른 집 산소가 있는 거야. 네. 그럼 저는 딴 집 산소에 가서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내 집이 아닌 내 집과 떨어진 곳에서 그 배변을 봐야 되는데 그 집에는 다른 집들이 살고 있으니까 남의 집 가서 지금 변을 보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있는 그분들은 그 옆집 아저씨의 배변이 섞인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이게 위생적으로 나빠지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근데 그 집 아버지는 이쪽 집 가서 똥 싸고 있고 거기서 그 아이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멀리다가 좀 화장실 뭐 퍼세식 화장실이라도 좀 만들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까 이 종교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고대 사회에는 합리적인 그러네요. 가르침에 네. 따르는 거예요. 집이 서로 다 떨어져 집에서 멀리 가서 보면 그렇게 보면 그러네. 우리 집에 여기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기 숲속에 가서 보고 오라는 거거든. 우리 산소에서 안 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 네네. 우리는 지금 생각했을 때요. 집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집에서 싸는 게 맞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만 네네. 없다는 걸 가정하면은 멀리서 싸는 게 자기 집의 위생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구가 늘어난 거야. 그리고 도시가 된 거야.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주호 앵커가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멀리 가서 싸고 왔는데 그건 딴 집 앞인 거야. 그 사람도 멀리 가서 똥을 쌌는데 우리 집 앞인 거야. 서로 자기 집에서만 멀지만 다 남의 집 빼다 근처에 갔다가 그러니까요. 이 말하자면 도시, 읍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다 말하자면 우리 집 근처가 다 이제 똥천지가 된 거죠.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이게 종교적 가르침들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돼지고기가 좀 나쁘고 뭐 그런 게 교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돼지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게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가르침이 그렇게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거다. 네, 뭐 이런 네. 식의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힌두교 역시 종교가 그러니까 신이 내 집에 있는데 여기다 똥을 싸면 어떡하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겠지만 그 시대의 어떤 가르침으로서는 집 근처에서 똥을 싸면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멀리서 가라는 거에 어떤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납득돼요. 예,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이제 변했는데. 집에 화장실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 교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 정말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제목을 그때 뭐라고 다녔냐면 이게 사실 간디의 표현이에요. 간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인도 독립의 영웅 아닙니까? 네네. 간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을 갖추는 거는 인도의 정치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가 인도 독립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다. 라는 표현을 했고요. 사실은 간디가 이런 표현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야외 배변을 줄여야 된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이유에서 예. 숲속과 강둑에서 네.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듯이 배변을 보는 것을 그것을 신을 찾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즉 자기 집보다 멀리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따르는 거니까. 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거를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것은 인도의 가장 영적인 강 마이티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네네. 겐지스 강을 네. 오염시키는 거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과학적, 위생적 측면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뭐 거의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말하자면 화장실 개선 혹은 야외 배변을 줄이려는 정책들이 펼쳐졌는데요. 예. 매우 흥미로운 시도가 언제 있었냐면 2005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거죠. 그래도 얼마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05년도에 인도 북부에 하리아나라고 하는 주, 네. 하리아나주. 네, 예. 주에서 매우 특이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 네. 그 캠페인 이름이 영어로 하면 No Toilet, 예. 네. No Bride. 브라이드. 화장실이 없으면 신부가 없다. 화장실 없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한다라고 하는 화장실 없으면 시집 안 간다 니한테. 그렇습니다. 화장실 혼수할 때 화장실에 와라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실이 없으면 뭐 장가를 못 가,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이런 거를 한 건데 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캠페인을 젊은 여자들을 고용을 해서 예. 이 목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No toilet, no bride. 네. 루도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노루, no bride. 노루, no I can't. 뭐 이런 식의 녹음들을 해서 이거를 동네 스피커로도 틀고 버스에서 라디오로도 틀고 네, 네. 방송으로도 틀고 학교에서 조회 시간에도 틀고 이걸 한 거예요. 진짜 그거네요. 이렇게 네. 화장실이 없으면 장가를 그렇게 못 가요. 그 얘기를 계속 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어.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이걸 계속 튼 거예요. 학교 갔는데도 나와, 쇼핑몰 갔는데도 나와, 여기 갔는데도 나와. 아우 짜증나, 짜증.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예. 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또 당연히 네, 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하리아나 주가 다른 주보다 전반적으로 화장실이 있는 비율이 낮았어요. 네, 녹색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그것도 급격하게. 급격하게 역전이 되고 그 역전이 되는 딱 그 시점이 이 캠페인이 시작되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몇 년 내에 하리아나 주는 비슷한 다른 주들보다 화장실이 갖고 있는 집의 비율이 낮았었는데 네. 그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간디도 못하던 걸 화장실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했더니 이렇게 네.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네, 그 네. 노래 하나로 해결했다 그러니까 진짜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게 또 요 단지 표현은 이렇지만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실제로 어떤 집들이 이거를 그러면 화장실을 많이 설치했나 예. 봤더니요. 딱 우리 권 기자 말이 맞아요. 젊은 남자들한테는 장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 주 내에서도 동네별로 여성이 많이 사는 주와 여성이 적게 사는 주가 있을 거잖아요. 예. 여성의 비율이 낮은 거 남초가 심하면 네. 경쟁이 엄청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동네가 집중적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제 availa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는 결혼 정년기 총각이 있는 집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이제 화장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돈 내서 아들 집에 화장실 놔줘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게 이제 어떤 아이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일을 그 진짜 정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뭐 화장실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가요. 그 노래를 트는 걸로 진짜 1년 안에 죽었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구한 캠페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국가에서 자기 국가에 맞는 그런 방식들을 좀 나 지금 눈물이 날라고 저는 이 내용이 그냥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의학사에서 가장 큰 발견 가운데 하나가 그 산부인과 의사들 있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위생에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영아 사망률이 예전에는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면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연구를 의학사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막 굿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막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가장 처음 그 큰 변혁을 이뤘던 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 우리가 흔히 락스라고 부르는 그 염소제 있잖아요. 염소를 손으로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아이를 그 출산을 도와줬더니 영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아졌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쪽을 하게 되면서 그 시대의 경제 성장 그 당시는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지니까 경제 성장률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인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본인들이 뭐 그냥 계몽의 차원보다도 본인의 국가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함으로써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인도의 발전을 훨씬 더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그냥 내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게 아니라 좀 필연적으로 이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그 당장 내 앞에 내 코앞에 닥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일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현호 위원님과 함께 길에서 똥 싸는 문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